네, 이영영 전문위원과 함께하는 딱 이거 시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얘기 해주실 겁니까? 네, 저희가 요즘 코스닥 얘기 많이 해드리잖아요. 예. 벤처펀드 관련돼서 얘기가 나오는데 그냥 수익률 게임이 뭐 좀 많이 날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그 얘기 계속해서 진행해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이거 시간에 코스닥 벤처 펀드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약간 뜬금없다라는 생각을 했다가 네. 역시 인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좀 놀랐어요. 제가 다른 건 몰라도 네. 돈 냄새는 잘 맡거든요. 그렇다면서요. 그런 변화로 움직임은 잘하는데 네. 지금 보면은요. 첫날 출시된 이후 지난 5일 출시된 3일간에 5천억 들어갔고요. 그 다음 날까지 엊그저께까지 제가 오늘 막 업데이트한 걸 지금 막 방송 누르게 찾아봤더니요. 예. 10일자로 5,700억이 됐기 때문에 이게 정말 인기가 엄청 크다라고 엄청나게 잘 나가고 있다라고 일단 큰 틀에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공모 특히 사모 시장이 엄청 더 활발히 달아오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특히 어느 쪽으로 좀 자금이 그러니까 많이 쏠리고 인기를 얻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이거는 뭐 쉽게 얘기해서 어떤 그 시대에 따라서 인기 있는 어떤 자산 운용사들이 있어요. 예. 근데 요즘 보면 아마 타임폴리오라는 얘기 많이 들으실 거로 예.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 몇 명이 만들었는데 뭐 그래갖고 인기 끌고 있다 얘기하는데요. 여기가 벌써 시작하자마자 각각 650억짜리 펀드 2개를 했는데요. 바로 1,300억 바로 와버렸고요. 라임 자산은 뭐 꽤 이름 알려진 것이죠. 500억이고요. 브레인은 예전에 투자 자문 시절부터 워낙 인기 있고 있던 곳인데요. 브레인도 한 500억. 그래서 일부 운영사들은요, 바로 시작하자마자 예약하면서 바로 팔려 나갔기 때문에 잠정 판매 중단을 뜻하는 소프트 클로징. 이게 예. 베트남 펀드 이런 거 보면 소프트 클로징 네. 가끔 말씀드렸는데 요즘 바로 이런 코스닥 벤처 펀드. 그래서 일부에서는 벤처 붐이 10년 만에 도시 돌아왔다. 그래서 제가 시작하기 전부터 말씀드렸다는 것 자체가 이게 인기가 끌 만한 다양한 요인들을 갖고 있다라고 제가 강조드렸잖아요. 그런 거에 딱 맞아 떨어지고 있다라고 일단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인기를 끌만한 다양한 요인들이 어떤 게 있었는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겠어요? 네, 가장 큰 건 이제 여러분들이 공모주 좋다고 하더라도 예. 공모주는 돈을 엄청나게 뭐 하더라도 실제로 한두 주 받거든요. 그것도 거의 추첨식으로 그렇게 받으면 행운인 거죠. 받아서 한 주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지금. 그래서 일이 안 되는 건데요. 공모주 우선 배당 혜택을 줬다라는 거. 예. 첫 번째 되겠고요. 두 번째는 운영의 자율성을 최대한 확대했다. 이게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전에 공모 신주 시장에 벤처 신주 시장에 들어가야 되니까 이게 실제로 그게 없어요, 별로. 네. 근데 이거를 한 50% 이상을 해야 되니까 없는데 예. 이번에 15%로 확 줄여놨거든요. 그리고 대신에 벤처 에서 졸업한 것들도 7년 이내 됐으면, 그러니까 웬만한 거 지금 한 270여개가 다 해당되거든요. 예. 예, 거기다가 그런 거랑 전혀 상관없는 채권이 됐건 뭘 해도 됩니다. 코스피가 됐건 코스닥이든 아무 상관없는 것도 50% 이내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거는 그냥 수익률 게임 하라. 예. 이거 딱 이런 느낌으로 보셔야 되겠고요. 거기다가요, 올해 카카오 게임즈, 그리고 톨드 이런 것들이 대형 소위 크게 될 만한 IPO들을 대기하고 있는데 예. 관심 있는데 이게 개인들이 해도 잘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겠고요. 또 하나는 상대적으로 지금 코스피 시장이 별로 재미없잖아요. 그쵸. 올라왔다 떨어졌다, 올라왔다 떴더라. 제자리와 있단 말이죠. 이러니까 상대적으로 코스닥 벤처펀드가 인기를 끌고 있는 거죠. 참 생각해보면 어제였나요? 그제였나요? 이제 뉴스 통해서 골드만삭스가 한국 네네. 주식시장 투자 의견을 하향 조정했었잖아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도 그러면 투자 대안이 될 법하겠다라는 생각도 좀 있어요. 네, 그 얘기 잠깐 해드리면 좋겠는데요. 이게 물론 골드만삭스 한 곳의 의견이고 뭐 절대 의견은 아닌데 제가 지금 소개만 해드렸는데요. 네.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포트폴리오 전략 보고서를 했는데요. 실적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증시의 반전을 꾀할 만한 어떤 요인, 모멘텀을 찾기 어렵다는 얘기하면서요. 대한민국 시장에 대한 투자 의견을 비중 확대해서 시장 비중 정도. 그러니까 약간 투자액이 내렸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실제로 보면 외국인이 3월에도 1조 3조 정도 순매도를 했는데요. 이것들을 보면 1월부터 이 3월에 보면 꾸준하게 1월엔 지금 샀었는데요. 2월에 1,500원 정도로 순매도했고요. 3월에도 7,400억 순매도, 4월에도 1일부터 10일까지 한 6,000원 가까이 매도하니까 외국인이 뭔가 좀 발을 빼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예. 수급적인 측면도 봤는데 실적적인 측면도 네. 뭐 위원님께서 자주 언급을 해주셨었잖아요. 네. 늘 말씀드리지만 실적은 절대치도 중요하지만 눈높이의 변화, 눈높이가 올라가냐 내려가냐 하는 것인데요. 이거 약간 의견이 다른데요. 이거는 FM 가이드에서 168개의 어떤 코스피 그리고 70여 개의 어떤 상대적인 코스닥 이게 나온 것들에 하는 건데 여기는 코스피는 코스닥인데 잘못 나온 건데요. 예. 이게 보시면
2017년 말에요. 210조까지, 그리고 코스닥은 5조 600억 정도의 예측이 나왔었는데, 이게 조금씩 낮아서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보면 203조 1600억. 그러니까 7, 8조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코스닥도 지금 한 4, 5천 원 정도 줄어들었는데, 이거는 약간 변화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 약간 다시 정체되거나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번에 삼성전자나 이런 것들이 좋게 나왔기 때문에 약간 변할 수 있는데, 중요한 건 말이죠. 중요한 건 이거 숫자 자체가 아니라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나라는 다른 어느 나라보다 달리 집중도가 강한데 이게 좋은 의미건 나쁜 의미건 간에요. 삼성전자가 1분기만 보더라도 삼성전자의 이익 증가를 제외하면 1.4%만 달라요. 예. 그러면 SK하이닉스까지 더하면 증가한 게 없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작년에요. 대한민국 전체의 상장세액이 제 기억에는 28% 정도, 26, 28% 정도였는데 올해는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두 회사가 벌어들인 거가 거의 26%, 아니 46%, 뭐 이 정도 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10개 중에 4개가 이게 한 두 회사가 달랑 다 벌어들이다 보니까 의존도가 큰 거죠. 그러니까 이쪽에서 약간 어렵다 얘기. 예를 들어 지금은 아니지만 또 누가 반도체 슈퍼사이클 곧 끝나 이렇게 이야기하면 뚝 떨어지면 이익 전망을 내려가면 네. 주가는 밀려 내려갈 수밖에 예. 없는 그런 이게 삼성전자, SK하니까 정말 좋은 의미도 있지만 울고 웃기는 그런 시장일 수밖에 없다. 작년보다 더 심해질 수 있다. 이게 지금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제 대안으로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더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고 실제로 돈이 몰리고 있는데 네. 이렇게 되면 진짜 가끔 얘기를 해주시는 것처럼 정말 수익률 게임 장으로 갈 수밖에 없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그 벤처펀드 얘기 나오면서 지난주에는 하나증권과 하이투자증권의 자료를 제가 제공해드렸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말한 종목을 제가 설명해드렸는데 오늘은 제가 또 두 군데입니다. 삼성증권에서 레포트 나오고 있어요.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바빠질 수밖에 없어요, 이 친구들이요. 코스닥이나 이런 거 하는 네. 친구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은 오늘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릴 테니까 이거 메모해 두시고요. 이게 혹시 한두 달 지나면 재미없으면 이 회사에 전화 걸어야 돼요. 아, 진짜로요. 네. 왜냐하면 이들이 얘기한 건데, 그래서 제가 종목을 딱 적시해 드리는데요. 삼성증권 보면은요, 구조적 성장이 예상되는 바이오 헬스케어를 찍었습니다. 저는 못 찍지만 이들은 찍었단 말이죠. 메디톡스, 휴젤, 휴원스를 얘기하고 있고요. 코스닥의 신성장 동력은 게임이다, 미디어다, 콘텐츠다라고 딱 적시하고 예. 있어요. 그래서 펄어비스, 워낙 뭐 얘기 많이 하죠. 컴투스, W게임즈,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리 이런 것들. 특히 제가 이제 약간 코멘트 드리면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중국에서의 지적재산권 확대는 바로 이런 것들. CJENM, 스튜디오 드래곤, J콘텐트 이런 거 지금 제가 봤을 땐 괜찮아 보이거든요. 예. 뭐 저도 약간 숟가락 얹겠고요. 또 하나는 믿을 만한 실적과 역시 낙폭과자 IT를 한번 봐야 된다 얘기하면서 예. 원익 IPS, 테스, PSK, 유지테크 등을 삼성증권에서 제시하고 있고요. 다음은 현대차 투자증권인데 이번에 약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아주 특이한데요. 피오트로스키란 피오트로스키 F스코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게 약간 어렵지만 이게 뭐냐면 9개 과거 장기적인 전망치가 아니라 예. 확정된 지표. 지금 같으면 2017년 재무제표를 갖고 가는 거예요. 9개 확정된 재무제표를 이용해 저평가될 만한 이유가 있지만 시장에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게 딱 여러분들이 관심을 만한 포인트인데 컨센서스가 없는 거예요. 예. 그렇지만 자기네가 냉정하게 콘트로 봤더니 이 9개 확정 재무지표로 봤더니 이게 정말 될 만하다라고 찍은 거가 유명한 F스코어인데요. 예. F스코어는 점수로 들어갑니다. 점수로. 예. 뭐 1점부터 7.9점인데요. 뭐 여러분들 자료 찾아보시면 자세히 뭐 수십 개 나오는데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건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중에서 딱 9점을 받은 거, 최고 점수를 받은 것만 제가 예. 딱 7개를 말씀드립니다. 톱텍, 안랩, BH, 주성 엔지니어링, HB 테크놀로지, 아이스 리스템, 솔리드가 딱 현대투자증권에서 딱 뽑은 거다. 그리고 이 자료를 보시면 과거 이렇게 주식을 해봤더니 수익률이 상당히 높다는 게 나오기 때문에 예. 자세한 건 현대투자증권 홈페이지 가면 다 나오거든요. 저도 보고 왔거든요. 예. 그거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증권사 리포트 내용까지 이렇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현님께서도 결론을 한마디로 내주시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난 3월 말에 뭐 2분기에 지수 목표치를 제가 제일 낮게 봤다 그래서 제가 한 소리 들었는데 네. 어찌됐건 전 지수보다는 종목별 수익률 게임이 진행될 시기다. 지금 시기적 특성이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말씀드리지만 아까 제가 증권사의 중심으로 종목을 지난주 요번주 소개해드렸는데 그 종목에 확신 들으면 사시면 되겠고요. 그렇지 않으면 각종 벤처 펀드라든가요. 이런 KRX 300 이런 것들 하면서 간접적인 펀드나 ETF 같은 건 좀 활용하는 것이 지금 해볼 만한 시기다라고 다시 한번 조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인기가 아주 잘 나가고 있는 코스닥 벤처펀드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